FTC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셀틱 FC의 아시아 사랑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주전 공격수인 오형규가 4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셀틱에 입성했고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7골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입단 시즌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2명의 선수가 셀틱에 입성하게 되면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이후 3명의 한국 선수가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강원의 양현준과 부산의 권혁규. 양현준의 경우 현재 강등권에 위치한 강원 FC의 상황 때문에 구단 측에서 이적에 대해 난색을 표현했으나 강원과 양현준 측의 갈등으로 번질 분위기가 되자 구단은 양현준을 셀틱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양현준도 오형규만큼의 대우를 요구하면서 강원 측에 38억 원의 이적료를 안겨주며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는 장신의 미드필더 권혁규 역시 셀틱으로 이적을 확정지으면서 총 3명의 선수가 셀틱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셀틱은 이미 나카무라 쉰스케와 기성용, 차두리가 활약하면서 아시아 선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이후 아시아 선수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구단인지라 적극적으로 아시아 선수 영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후 후라시 쿄고, 고바야시 유키, 마에다 다이잔을 영입하면서 일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이중 후라시 쿄고는 리그를 휘어잡는 활약을 하면서 2023년 1월 이와다 토모키까지 영입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셀틱의 관심은 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양현준과 권혁규 외에도 광주의 에이스 엄지성이나 광주의 미드필더 정호연, 그리고 FC 서울의 수비수 이한범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도 셀틱을 통해 유럽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시아 선수들과 유럽 선수들을 고루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부임했고 이전에 셀틱을 이끌던 레스터시티에서 경질된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다시 부임했는데요. 로저스 감독은 특성상 주전 11명을 잘 바꾸지 않는 성향으로 초반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리그에서 기회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던 정우영.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에서 시즌 말미 명단 제외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우영을 둘러싼 이적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정우영이 바이에른 뮌헨의 2군에서 활약하던 당시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슈투트가르트에 부임했고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을 강력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을 노릴 수 있었던 점이 새로 구단의 지분을 자동차 기업인 포르쉐가 매입하여 이적 자금 조달이 활발해지며 정우영의 이적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7월 12일 슈투트가르트로 43억의 이적료로 이적하였고 등번호는 10번을 배정받으면서 구단이 정우영 에게 큰 기대를 갖고 영입했다는 점 역시 보여줬습니다. 당초 프라이부르크는 50억이 넘는 이적료를 원했지만 병역이 해결되지 않는 정우영의 상황에 따라 현재는 43억의 이적료로 합의를 하지만 이후 정우영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통한 병역 특례를 받게 되면 프라이부르크 측에 10억의 보너스를 추가 지불하는 옵션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우영을 이미 지도했던 감독이고 특히 헤네스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에서 뛰던 당시 맹활약을 했던 점을 보았을 때 정우영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성남FC에서 준프로 선수로 입단하면서 고3의 나이로 K리그1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던 괴물 수비수 김지수 역시도 브렌트포드 FC로 이적을 확정지으면서 잉글랜드에서 뛰는 선수가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 계약 기간은 4+1년으로 브렌트포드 측이 육성까지 염두에 두고 영입하면서 일단 브렌트포드 B팀에서 활약하면서 추후 1군에 콜업되어 EPL에 데뷔시킬 목적으로 구단이 영입했기 때문에 유럽 1부 리그에서 뛰는 또 한 명의 중앙 수비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황의조 역시 시작이 좋습니다. 월드컵 이전 임대로 뛰었던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단 한 개의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이 월드컵까지 이어졌던 황의조. 월드컵 이후 올림피아코스로부터 임대계약 해지까지 당하면서 1시즌에 동일 대륙 2팀 이상이 활약하지 못하는 규정이 묶여서 FC 서울로 임대를 왔었죠. FC 서울에서의 임대 기간 동안 득점력은 여전히 아쉬웠으나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육체적인 저하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시즌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유럽행에 재도전의 의지가 높았고 사생활 이슈도 불거진 채 본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를 확정지었는데요. 등번호도 35번으로 전력 외로 분류되는 등번호를 받았으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팀의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발렌시아 FC와의 경기에선 선발로 출전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아직 지난 시즌 팀을 EPL에 잔류시킨 주축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지 않았고 황의조는 K리그에서 시즌을 치르다가 팀에 합류한 만큼 주전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에 자신의 입지를 미리 다져놓아야 올 시즌 EPL에서의 출전을 예상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올여름은 특히 한국 선수들의 이적이 잦았던 시즌이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한 김용학 선수는 포르티모넨스로 완전 이적을 확정지었고, 황인범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리아의 인터밀란과 나폴리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티모넨스에서 뛰었던 박지수는 아쉽게 도전을 끝냈지만 고액의 연봉을 보전하는 중국으로 이적을 확정했고, 큰 정우영 역시 그동안 오래 활약했던 카타르의 알사드를 떠나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면서 선수 생활 말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3-24 시즌, 더욱 많아진 코리안 리거들로 인해 더 많은 주말밤을 밤이루지 못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